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당진시와 당진 동서발전이 체결한 환경협약이 논란이 됐습니다. 기존 환경협정 내용이 주민 의견 청취 없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38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명 중 9명은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군 삽교읍 한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내가 내 집에 불을 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유기농업 특구 지정 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됐습니다. 기간 연장으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당진시의회 임시회가 10일 개회한 가운데 본회의 첫날 당진시와 한국동서발전이 체결한 협약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종윤 의원은 올해 5월 새롭게 체결한 환경협약에 2014년 체결한 기존 환경협정 내용 중 14개 기타 협정 조항을 주민 의견 청취 없이 폐지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기타 협정 조항에는 당진 장학회 장학금 지원과 지역 주민 채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 5월 24일까지 재협약 또는 연장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됩니다. 예산 삽교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9분에 내가 내 집에 불을 냈다는 50대 A씨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불은 집 내부 60제곱미터를 태우고 인명피해 없이 3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약 1,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라이터로 이불에 불이 붙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정된 홍성군의 유기농업 특구 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됐습니다. 군은 지난 2019년에 지정 기간이 2021년까지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도 추가로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은 지정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164억 원으로 늘어나 생산 유발 효과 1,200억 원과 48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21 광주 에이스페어가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300곳이 넘는 국내외 기업들이 참가해 콘텐츠 제작 기술과 체험형 상품들을 선보였는데요.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최신 콘텐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광주 에이스페어의 화려한 개막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 광주 에이스페어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전시 주제는 메타버스 그 이상의 콘텐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가상세계와 일상을 연결하는 메타버스가 콘텐츠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상황인데 관련 기업들의 신기술과 주력 사업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의 콘텐츠 전시회로 구성됐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전시관을 채운 400여 개의 체험 부스. 메타버스 주제관부터 각 기업들이 첫 선을 보이는 실감형 콘텐츠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340여 개 기업의 참여 속에 메타버스가 가져올 콘텐츠 산업의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콘텐츠 개발자 컨퍼런스는 페이스북의 제임스 헤어스톤 부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요. 메타버스, OTT, 5G, 퓨처 커머스 등 4가지 주제 세션에서 콘텐츠 분야의 최근 기술과 서비스 사례 등이 발표됩니다.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보다 다양해지면서 공중파나 종합 편성 채널에 비해 시청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졌던 케이블 TV. 플랫폼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 케이블 TV 방송사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LG 헬로비전을 비롯한 케이블 방송사들의 대규모 콘텐츠 투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강호동의 골라잡아, 장윤정의 도장 깨기 같은 유명 연예인들의 출연 프로그램이 매주 편성되면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엔터테이너들의 전례 없는 케이블 TV 입성,
지역성을 살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로컬테인먼트 전략이 대중들에게도 신선함을 주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협회 차원에서도 지역 방송사들의 대규모 투자 속 이번 에이스페어 참가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상황에 맞는 콘텐츠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 채널 케이블 TV의 영역인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 오늘 이 전시에 참가해서 관람하고 또 세미나를 갖는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 국내외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과 함께 올해 콘텐츠 제작과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한 국내 최대 콘텐츠 종합 전시회 에이스페어. 국내외 유수의 콘텐츠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 2021 광주 에이스페어는 오는 주말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하루에 38명, 2시간에 3명. 이 수치가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놀라셨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연간 14,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전체 사망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과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그 뒤를 이어서 5위, 고의적인 자해, 즉 자살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대한민국,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걸까요? 가족이나 연인, 또 친구와의 갈등, 직장 문제, 먹고 사는 경제적인 위기,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삶, 신체적 질환 속 그 뒤에 숨겨진 우울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대부분은 사망 전까지 가족이나 지인 등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또 비극의 장소는 집이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중 9명은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치감, 외로움, 절망감, 무기력감 등 감정 상태의 변화가 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 고인이 보낸 신호를 알아차린 경우는 22%에 그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늘 하루 보고 싶은 이에게, 또 지쳐 보이는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어봐 주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51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1,200원보다 3%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4.7% 높은 수준입니다. 적용 대상자는 도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248명과 도 출자 및 출원기관 40명 등 모두 288명입니다. 충남도는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수로 충청과 20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9일 한국갤럽이 주관한 이달 한 주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지난달 한 주 정례조사에 비해 충청은 1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20대에서는 8%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있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1%포인트에서 38%포인트로 내렸습니다. 충청권은 움직임 변화는 타 지역들에 비해 확연합니다. 조사 대상 인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평가가 상승했습니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각각 2%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충청권에서 대폭 떨어진 것이 전체적인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평가가 20대에서도 하락을 이끌고 있어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20대에서는 8%포인트로 내려갔고 4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충청권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갤럽의 지난달 조사에서 충청권의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에게 크게 역전당했습니다. 충청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10%포인트 앞서던 것에 비해 15%포인트가 크게 떨어지며 2%포인트 차로 역전됐습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매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한 충청권과 20대의 민심이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충청권과 20대에서 지지율을 상승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사과 농가들이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비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 사과 농사는 날씨가 좋지 않아 힘들었지만 사과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추석 차례상과 선물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과. 하지만 사과 농가들은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4월에는 이상저온으로 충남도 내 사과 농가 400여 곳이 냉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7월과 8월에는 폭염으로 햇볕 대임 현상과 거수화상병 등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냉해가 좀 있었어요. 작년에도 냉해 와서 많이 피해를 봤는데 올해도 꽃눈이 많이 죽고 양이 많이 줄었어요. 부사 같은 경우가요. 일른 사과는 비교적 그래도 어지간히 열렸는데 또 그런 와중에 우박까지 와가지고 많이 심한 거는 따내드리긴 했어요. 저희가. 그래도 지금도 흉타가 있는 거는 비품으로 빼야 돼요. 정품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아서. 사과 생산량은 작년보다 약 50만 톤 증가해 470만여 톤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조생종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5.8% 증가했고 일조량이 증가해 빠른 수확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9월에는 추석 제사용과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중생종도 출하해 가격 전망도 좋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사과 도매가는 10kg당 약 28,000원으로 지난해 8월 대비 42% 감소했습니다. 햇빛을 비춘 시간이 전년도나 평년 대비해서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확기가 조금 빨라진 경향을 보이고요. 과실 품질에서도 당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품질이 전체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출하량이 조금 늘고 대신에 가격도 안정화돼서 사과, 배 중심으로는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를 돕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온라인 포털 사이트 네이버 해피빈에서 펀딩 방식으로 구매를 독려하며 사과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과 소비도 감소한 가운데 농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앞으로 서산 대산항 컨테이너 선박의 진출입이 개선됩니다. 서산시는 10월부터 대산항 2항로의 이용 범위가 18,000톤 이하로 확대되고 진입 제한 속력도 12노트로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5,000톤 초과 선박은 대산항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신도 항로로 돌아서야만 대산항에 진입할 수 있어 시간과 연료비가 낭비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서산시는 이 항로 이용 개선에 따라 물류비 절감과 선박의 정해진 시간에 입출항할 수 있게 돼 국내외 기업의 대산항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 지역에서는 10일부터 하나로마트에서 당진 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당진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종이로 된 당진 사랑 상품권에 한해 사용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읍면 지역 주민들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진시는 올해 당진 사랑 상품권 246억 원어치를 발행했으며 추석 연휴와 10월 개최되는 충남 도민체전을 기념해 13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8일까지 충남 문화상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추천 대상은 소설과 건축, 사진과 공예 등 분야에서 훌륭한 작품 활동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충남도는 여론조사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역 주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